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번에는 주간 스포츠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전문 작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유미 씨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오늘 전화로 연결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우리 축구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네. 이강인 선수 벤투호에 승선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벤투 감독의 마음을 돌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좀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벤투 감독으로부터 외면을 좀 당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 태클을 4회나 끌어올리기도 했고 수비 약점을 보완하면서 킥도 더 정교해졌다, 이런 평가 속에 스페인 리그에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이렇게 맹활약하는 모습에 결국 벤투 감독의 마음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K리그에서 강원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2002년생 신예 양현준 선수가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반면에 K리그에서 부활한 수원FC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벤투의 그 부름을 받지 못하면서 카타르 월드컵 출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강인 선수도 이번 대표팀 발탁이 월드컵 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9월 A매치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해외파를 포함해서 최종의 멤버를 가동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네. 벤투 감독이 에이스 손흥민을 비롯해서 황의조, 황인범, 김민재 등 본인이 그동안 추구했던 최종의 멤버를 모두 합류시켰거든요. 네. 네, 이런 안정 속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 변화 중에 한 축이 바로 이강인 선수의 발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이 월드컵을 2달 남긴 시점에서 당장 이강인 선수를 베스트 11으로 또는 선발로 쓸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예측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만큼 이번 9월 A매치가 월드컵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텐데요. 적재적소에 좋은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마수거리 골이 터지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지금 황의조, 조규성 선수와 함께 뛰는 투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팀에서 처진 스트라이크로 뜨면서 그 공격 자원을 풀어가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지금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이강인 선수를 새로운 플랜 B 전술의 큰 축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을 상대하는 이번 대표팀 9월 일정은 이제 월드컵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만큼이나 네. 이강인 선수 활약이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네. 자, 테니스 월드스타들의 은퇴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테니스 여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테니스 황제 은퇴를 발표했네요. 네, 테니스 황제 하면 로저 페더러죠. 네.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레이버컵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것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상과 수술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24년간 1,500경기 이상을 뛰었고 이제는 경력을 마무리할 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US 오픈을 통해서 이미 세계 테니스계의 세대 교체 흐름을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이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바로 US 오픈이었는데 여기 남녀 단식 우승자가 19세 알카라스, 21세 시비용테크였어요. 세레나 윌리엄스는 이 대회 끝으로 사실상 은퇴를 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남자 테니스 빅3로 군림하는 로저 페더러가 은퇴 선언을 했고, 나달, 조코비치는 또 불참을 했거든요. 네. 나달은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US 오픈은 젊은 세대의 약진이 눈에 띈 대회였는데 특히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알카라스는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르면서 지금 세계 테니스 랭킹이 만들어진 1973년 이후 최연소 남자 단식 1위 기록을 새로 썼고요. 네. 앞으로는 알카라스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전망이 아주 지배적인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세계 테니스계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 새로 떠오르는 스타 이 알카라스 선수와 우리 권순우 선수가 곧 맞대결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우리나라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지금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그러니까 테니스의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파이널스는 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16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 오른 게 15년 만이라 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조별리그에서 1승만 해도 아주 대단한 상황인데, 이미 이제 조별리그에서 캐나다와 세르비아에 지면서 2연패를 당했고 네. 다음 상대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대표팀에는 당연히 알카라스가 속해 있고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일 스페인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이게 단체전 형식으로 2단 1복, 그러니까 2단식 1복씩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에이스들이 단식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우리의 에이스는 권순우 선수, 스페인 쪽은 알카라스를 내보낼 가능성이 많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두 선수의 맞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알카라스가 이제 US 오픈 결승까지 치르고 이제 데이비스컵에 출전을 한 상태로 체력 소모가 워낙 심해서 네. 이 선수를 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출전을 한다면 이제 권순우 선수는 이 선수의 체력을 좀 끝까지 네.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또 US 오픈에서 2위를 한 선수가 루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우리나라에 곧 옵니다. 9월 2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26년 만에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ATP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거든요. 예, 예. 또 이 대회는 권순우 선수도 나서기 때문에 역시 두 선수의 맞대결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저도 네. AD 카드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현장에서 이 경기들 좀 볼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아, 현장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네, 볼 계획입니다. 9월 24일부터 예. 이제 10월 2일까지 열리는데요. 예. 일단 AD 카드는 신청을 해놨고요. 나오면 가서 보고 현장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 뭐 경기력은 뭐 세계 선수들의 못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네. 결과가 좀 잘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웠는데 좀 좋은 소식이 좀 이번에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권순우 선수에게 좀 큰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홈그라운드니까요. 코리아 오픈 같은 경우는 권순우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 선수들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